장기 렌트, 초기 비용 0원으로 신차 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무보증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넣으면 월 대여료가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많이 넣는 게 무조건 좋은 선택일까요? 선납금을 설정하면 월에 내는 비용이 가장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전업사에서 장기 렌트 견적을 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초기 비용 세팅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더 낼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무보증, 보증금, 선납금의 차이점과 각 조건에 숨겨진 이득과 함정, 그리고 내 상황엔 어떤 조건이 가장 합리적인지 단 한 번에 이해되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기 비용 0원으로 신차를 빌리는 방식. 바로 이게 무보증 장기 렌트입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도 선납금도 없이 초기 비용 한 푼도 안 들이고 신차를 탈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비슷한 용어가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담보, 무보증의 개념은 이렇고요. 무보증이라는 단어가 렌터카 실무에서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보증금이 필요 없는 조건을 무보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비용 0원으로 신차를 타는 장기 렌트가 가능한 원리를 설명드리면, 렌트사는 고객 대신 렌트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보험까지 가입한 상태에서 차량을 빌려줍니다. 렌트사 입장에서는 무보증은 리스크가 꽤나 큰 조건입니다. 저는 12년간 전업 렌트사에서 일했는데요. 그때는 무보증 조건이 진짜 까다로웠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기업이나 공무원 정도 돼야지 무보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렌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보증 승인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었던 무보증 조건이 지금은 신용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신용 점수가 800점 이상이라면 대부분 렌트사에서 무보증 승인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보증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무보증으로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장기 렌트의 핵심 장점을 가장 잘 살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목돈이 없어도 되니까 초기 비용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신차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돈을 렌트사에 맡기기보다는 주식이나 ETF 혹은 본인이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려보는 게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넣는 순간 장기 렌트의 초기 비용 0원으로 신차를 탈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 하나를 날리는 셈입니다. 가능하다면 무보증 혹은 보증금을 적게 설정하면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는 꿀팁인데요. 장기 렌트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장기 렌트 중도 해지하면 수백만 원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3자에게 계약을 승계하면 위약금 없이 차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차가 필요하다면 A, B 둘 중 어떤 조건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조건에 더 접근하기 쉬우신가요? 당연히 대여료가 약간 더 높더라도 보증금이 없는 차량을 승계받기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승계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목돈 부담이 없으니까 접근이 쉬운 거죠. 참고로 승계받는 사람이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보증금이 설정되어야지 승계가 가능합니다. 승계받는 사람이 900점대 신용점수라도 보증금 1,500만 원은 필수라는 겁니다. 무보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보증은 여러분이 신용이 만든 혜택입니다. 그 혜택을 충분히 이용하세요. 초기 자본을 묶지 않고도 신차를 타는 장기 렌트의 핵심 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승계 시 무보증 조건은 접근성과 유연성 모두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심사를 했는데 무보증으로 계약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초기 비용을 조금 넣고 월 대여료를 낮추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담보가 설정되어야 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과 선납금입니다. 이 두 방식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개념도 다르고 돈의 흐름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선택하시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쉽게 말해서 차량 전세금입니다. 집 전세 보증금과 개념이 똑같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렌트사에 맡기고 계약 종료 후 100% 돌려받는 돈입니다.
보증금을 설정하면 월 대여료가 소폭 할인됩니다. 렌트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보증금은 1,000만원당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인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보증금은 월 대여료를 낮추는 수단이면서도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장기간 묶어둘 수 있다면 무보증보다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많이 설정할수록 계약 승계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선납금은 말 그대로 차에 들어가는 총 대여료 중 일부를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장기 렌트는 매달 차를 빌리는 돈을 내면서 타는 건데 그 돈이 일부를 먼저 내는 것이 바로 선납금입니다. 선납금을 정말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매점에서 한 달 동안 1,000원짜리 콜라를 10번 마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10,000원이 들겠죠. 그런데 다음 달에는 5,000원을 먼저 냅니다. 5,000원을 선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점에서는 이 친구는 절반을 냈으니까 남은 5,000원만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콜라 한 캔을 사 마실 때 50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콜라 가격이 싸진 건 아니지만 미리 낸 돈이 매번 조금씩 빠져나가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선납금입니다. 선납금은 광고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홈쇼핑, 네이버 파워링크, 블로그, 유튜브에서 그랜저 월 32만원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대부분의 광고가 선납금 30%가 적용된 월 납부금입니다. 즉 목돈을 먼저 내고 매달 내는 금액이 싸 보이게끔 만든 광고죠. 선납금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월 지출을 확실히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제네시스 GV70을 계약한다고 하면은 월 대여료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매달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렌트비로 내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차량가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약 2천만원 정도를 선납금으로 넣으면 월에 내야 하는 금액을 50만원대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즉 활용할 수 있는 목돈이 있고 매달 차에 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이고 싶을 때 선납금 전략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납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이라면 보증금으로 설정할 때보다 월 대여료 인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보증금이 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더 싸고 계약이 끝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선납금보다 대여료 인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 렌트를 계약하면서 초기 비용을 설정하실 계획이라면 보증금으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트 초기 비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보증이 가능하고 투자 성향이 있다면 무보증이 1순위입니다. 초기 자본을 묶지 않고도 신차를 탈 수 있고 남은 자금은 주식이나 본인 사업에 투자해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무보증이 안 된다면 보증금이 유리합니다. 투자 계획은 없는데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증금 설정으로 월 대여료를 줄이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많이 설정할수록 계약 승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납금은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목돈도 있고 매달 고정비 지출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납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증금을 수천만원 렌트사에 맡기면 월 대여료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돈은 렌터카 회사 자금으로 활용되는 구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 돈으로 여러분만의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게 장기 렌트를 가장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초기 자본을 넣으신다면 선납금보다 보증금이 유리합니다. 선납금 30% 견적으로 렌탈료를 낮춰 보이는 광고 정말 많습니다. 만약 선납금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는 영업사원이 있으면 그런 영업사원은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진짜 고객에게 도움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장기 렌트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 조건 꼭 체크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어떤 영업사원을 만나야 되고 어떤 업체를 골라야 하는지 경험 기반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기 렌트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쿠루 강봉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